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당락을 가를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 세대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휴일인 어제도 잇따라 광주를 찾아 청년들을 만나거나 이 30대가 주축이 된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청년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함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광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10명의 공동 선대위원장 가운데 9명을 장애인 영화감독, 사회복지사 등 청년들이 맡았는데 만 18살로 선거권을 갖게 된 고등학생도 포함시키며 전략을 차별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는, 희망을 가지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하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북콘서트를 연 안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이 청년들을 선거에 이용하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통일해서 의견을 함께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아마 제일 힘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작가의 전시회를 관람한 데 이어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선대위 청년본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고려인 동포의 소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참여시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청년정의당 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양당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라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다음 달 8일 조선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지방대학과 청년의 삶을 주제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임기 시작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내년 초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국민 통합을 약속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광주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61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서구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서는 18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원생이 감염된 광산구 모 어린이집에서도 관련 확진자 17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남은 담양에서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웃 3명이 확진되는 등 11개 시군에서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는데요. 주 재료인 배추는 물론 젓갈류와 소금 가격도 많이 올라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 김장 재료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발품을 바라보지만 부쩍 오른 가격 때문에 선뜻 배추를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원래 좀 비싸니까 좀 힘들지. 없는 사람들은 김장하고 겨울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요. 지난해 한 포기 3,000원대였던 배추값은 올해 50%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배추 한 포기당 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망을 사려면 15,000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매 가격도 지난해 10kg당 6,000원에서 7,000원대였지만 올해는 11,000원에서 12,000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 30% 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지에서 병에 의한 출하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면적이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기피한 것도 배추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김장 비용이 5에서 8% 정도 올랐습니다. 주 재료인 배추랑 소금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실제 가정에서의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그나마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대형마트보다 2만 원에서 3만 원 더 저렴하며 배추보다는 절임 배추가 20% 정도 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 우리 삶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해서 옷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내구성과 안전성, 품질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국희 기자입니다. 젊은 층들이 즐겨 입는 국내 유명 스포츠 의류입니다. 원단 재질을 확인해보니 100% 폴리에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주로 배출되는 페트병의 원료로 만든 친환경 제품입니다. 자칫 쓰레기일 수도 있었던 재료가 옷으로 재탄생했는데 과연 품질은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이 5개 제품의 튼튼한 정도인 인장 강도, 즉 내구성을 실험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길게 느려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인열 강도는 한 개 제품이 권장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이 약하게 되면은 어디 걸려서 찢어진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나 땀, 마찰, 세탁으로 인한 색상과 형태 변화 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 물질 함유량과 표시 사항도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5개 제품은 모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안전성도 관련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과 안전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원은 제조업체들에게 재활용 원료를 사용했다는 표시를 적극 권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고흥군 금산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2도로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이 16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높은 기온 보이다가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동부 내륙 지역은 이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내일 강수량 살펴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50mm로 양도꽤 많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6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순천과 광양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15도, 영암 17도, 강진과 장흥 1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동부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이 가로수 바꿔 심기 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해 재건축 현장 주변 가로수 100여 그루가 인식되지 않고 제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낸 성명서에서 그제와 어제 이틀 사이에 염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주변 메타세콰이어 56주와 은행나무 62주가 베어진 채 밑동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당초 베어진 나무들은 재건축 사업 승인 시 이식하는 조건이었는데 서구청이 지난 10월 가로수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에 가로수 제거를 동의했다며 광주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남 지역 절임 배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 70여 곳이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 올해 절임 배추 주문 물량이 20kg 기준 14만 5천여 상자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문화가 바뀌면서 절임 배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해남 지역 가을 배추의 30% 이상이 절임 배추로 가공 출하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지구동마을 상생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 주문을 받아 중간 유통업자 없이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광주 5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국가 간 여행 안전 권역 체결 예정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해외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15개 업체 전남 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싱가포르나 대만, 일본, 미국 등 트래블 버블 체결 예정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을 고객으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전라남도는 제4회 다산 안전대상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자연, 사회재난, 교통, 시설물 등 각종 안전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안전대상 후보자 공적 심사를 하고 완료 시 자동 해촉됩니다. 다산 안전대상은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적극적 대응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